바탕 화면에 가로가기 설치는 했어요. 네. 그죠? 네. 자, 이거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언택트 명암이죠? 자, 저쪽 문 좀 닫고 올게요. 열광을 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지금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분 세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한테 드려야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오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열광을 했어. 몇 분 들었어요? 1시간 반인데 네 분이요. 네 명? 네, 1시간 반 했어요. 근데 참 일단은 중요한 거 언택트 명암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건 중요한데요. 좋은데 언택트 명암을 우리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게요. 네, 전할게요. 일단 제가 세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세 가지. 자, 우리 보험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없어지지는 않을 건데, 네. 근데 조금 이제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죠. 못한 사람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러면 반대로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야 된다. 네, 힘들거나 집에 간다. 극과 극, 양극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럼 잘한다는 것과 못하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활동을 얼마나 해서 활동 우리 입장에서 이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잖아요. 계약? 뭐 계약을 하든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밥 먹으려면 밥을 해야 되잖아. 계약을 하려면 준비 과정이 그렇죠. 고객을 만나든지 뭐 하든지 이런 게 이제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주먹구구로 하는지 내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옛날에 펌웨이 프로세스 다 배웠어. 그쵸, 7단계. 7단계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만의 뭔가가 된 것 같은데 가끔씩 펌웨이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도 좀 하긴 해. 그쵸. 그래서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나만의 방식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옳은 걸까요? 그게 정답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해서 펌웨이 프로세스가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저 펌웨이 프로세스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고객이요. 자,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 고객 입장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다른 말로 이게 돼야 돼. 시작. 엽기사지.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모든 판매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할까? 나를 믿어줄까? 나에게 계약을 맡길까? 또는 선택을 해줄까? 또는 소개를 해줄까?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잘하고 못하는 것의 기준. 자, 그러면 설계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래. 아까 마찬가지로 그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설계사의 미래, 보험산업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4차 산업혁명 또는 AI 또는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마이 데이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금소법도 있죠.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단 3분만 시간을 주세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자동화시켜서 사람들을 웬만하면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수익성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AI를 활용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빼려면 누군가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결정해주고 진행해주고 이게 인공지능이죠. 그럼 빅데이터는 뭐냐? 빅데이터는 AI랑 붙어서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건데 데이터가 있으면요 AI가 분석을 해. 예를 들자면 내가 많은 고객을 만났어. 근데 딱 그 사람들 그 즉 데이터를 몇 면을 분석해 보니까
아, 이런 연령은, 이런 성별은, 이런 지역이, 이런 업종은 이런 상품을 좋아해. 그래서 그 업종별로, 고객별로 어떤 상품을 제안해야지. 또는 보장 분석을 해보니까, 즉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고객은 어떤 상품이 필요해. 어떤 상품 빼야 돼. 이걸 누가 해준다? AI가. 지금까지 누가 했는데? 우리가 했죠. 사람이 했죠. 이게 4차 산업혁명. 자, 그리고 마이데이터는 뭘까요?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데이터죠. 이게 이제 뭐라고 이 금속법이랑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금융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소비자인데 내가 국민은행, 삼성생명, 뭐 흥국화재, 뭐 기타 등등 여러 금융기관에 내 계좌가 있고 내가 입출금한 내역이 있고 거기에 내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각 금융회사가 자기네 거래. 아니 이거 내 건데 아니 근데 당신 거기도 한데 우리 거야. 그러면서 각 금융회사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재무설계를. 네, 이걸 해야 되잖아. 네. 재무설계를 하려면 모든 금융 데이터가 있어야 돼. 이거를 통합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게 이 마이데이터법이에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내가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뭐 신한은행도 있고 다른 은행도 있어. 근데 야 국민은행 네가 내 모든 금융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나한테 재무설계를 해줘. 그럼 네가 제안한 대로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이게 마이데이터법이야. 그러면 KB국민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기 너희 저 하나생명, 삼성화재, 또 무슨 증권, 야 뭐 또 어디 저축은행 너 있잖아. 정화식 관련 고객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 내가 분석할 거야. 아니 이거 우리 건데 아니 너희 거기도 하지만 정화식 고객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 그러니까 다 가져와. 에이씨 다 줘야 돼. 이게 금융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한 거예요. 특허를 낸 거랑 뭐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석할 수 있다 하면 KB국민은행이 재무 설계를 해줄 수 있다. 보장 분석을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해줬잖아요.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장 분석을 해주는 데가 뭐 금융사 모든 데 가면은 우리 보장 분석 그냥 거기 검증만 하면 보장 분석 해주잖아. 물론 그것을 좀 더 틈틈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솔루션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데이터가 딱 정리돼서 보장 분석 딱 나오는 건 지금 어디나 가능한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국민은행이, KB국민은행이 은행 계좌, 뭐 증권 계좌, 뭐 기타 금융 관계, 뭐 돈의 흐름, 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뭐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재무설계 해준다고 그러면 고객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국민은행에다 맡겨야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뭐라고 하지? 개혁? 어쨌든 그 변화예요, 변화. 자, 그럼 이런 얘기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머리가 아프네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 아프게 더 해드릴게. 네이버 있죠? 네. 네이버 보험 판매 해요, 안 해요? 하지. 이제 합니다. 해요. NF 파이낸셜 만들어가지고 해요. 그러면요, 얘네가 3,800만 명이 네이버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러네. 네이버가 우리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여기 가서 그동안 내가 보장 분석 안 해줬던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밀어놨던 분들이 여기에서 보장 분석 해준다 그러면 뭐까지 이거까지 해줘? 오케이 해줘. 부담 없어 또. 젊은 친구들은 그치. 다 젊은 친구들 할 완전 거야. 다 파고들.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은 다 눌러볼 수 있다. 그렇죠. 또 이게 바탕화면 뜨면 누르게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도. 띵동 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이벤트를 걸어. 지금 신청해 주시면 음. 뭘 드립니다. 우리 저 홈쇼핑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프로모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깝깝하네. 깝깝하죠. 지금 저기 비등한 예로 토스 있어요. 토스. 네, 토스도 들어오던데. 토스 1,800만. 한번 했어. 등록하셨어요, 토스? 토스 인슈런스에 보면 설계사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럼 DB 근데 주죠. 오던데 안 했어 나. 한번 해보세요. 그 안 해보는 거 해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아니 깔기만 했지. 아직. 아직은 안 했어요. 왔는데 나 걱정돼갖고 안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든 토스든 얘네가 데이터는 있어요. 거기 데이터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판매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야. 처음에요. 토스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상담원을 그러니까 이 대리점을 갖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스에 있는 데이터 이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들 중에 보험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데이터 뽑아봐. 뽑아가지고 그 애들한테 줬었어. 근데 영업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안 됐어요. 이게 그냥 전화질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딱 느낀 거야. 물론 TM이나 CM은 다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스크립트대로 하면은 돼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걔네들이 경험자가 별로 없었고 어디서 데려와가지고 경험을 하는데 실력 있는 애들이 왔겠어요? 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애들이 와서 한 거야. 토스 인슈런스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갈아엎었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업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얘네가 지금 알아낸 거는 고객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고객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 그 토스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제가 하지 않고 네. 이제 거기가 그게 있더라고. 보장 분석해주기 그게 있더라고. 내가 모르고 제 걸 클릭을 했어요. 네. 그때 계속 포스트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지금 이게 CRM이 작동한 거예요. 이분은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팀장님 DB에 이분은 여기 관심이 있음 이렇게 딱 박힌 거야. 그래서 그게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CRM이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상품 하나 좋아했을 뿐인데 계속 인터넷 볼 때마다 그게 옆에 뜨지. 맞아요. 그게 CRM이에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 경물생심이라고 이제 또 눌러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부담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토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 상담원이 따로 있어요. 이 상담원들은 그냥 상담만 해줘. 계약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 전화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미잘고잘 다 얘기해. 우리는요. 우리가 보장 분석 해준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다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갈랐어요. 딱.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을 주고 그러면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 그쵸. 뭐가 부족하고 중복됐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드릴 사람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뭐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괜찮아요. 왜? 부담 없이 여기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름 신뢰가 쌓였단 말이야. 또 딱 내용을 보니까 진짜 문제가 되기도 해. 돈은 나가는 건 많은데 보험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뭐야 이거?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래 이 정도 믿음직하면 여기서도 뭔가 근데 내가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계약 안 하나? 하지.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지. 우린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4차 산업용 AI,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금소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지를 줄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보험 산업은 계속 간다고 하고 설계사는 어떻게 될까? 없어지거나. 자, 없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가긴 갈까요? 계속 가긴 가죠. 계속 가긴 가죠. 계속 가는 이유가 뭐죠? 왜냐면 이게 보험이란 게 AI도 중요한데 약간 그 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되면 뭐랄까 없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판매 프로세스에 보면 그거 나오죠. 판매 프로세스에 보면은 쭉 처음에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 볼 때 처음 1단계 발굴 있죠? 네. 사실 쓰는 거잖아요. 고객 프로세스의 1단계는 발굴이요.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대면. 일단은 비대면도 비대면이죠. 해요. 비대면이 강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나온 다음에 2단계는 뭐래요? 일단은 만나러 가야지. 전화 문자. 전화. 전화 문자. 이거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그것도 비대면이죠.
비대면 중요해요? 비대면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응. 근데 전화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잘 있어야지. 예, 약속을 해야죠? 응. 근데 이거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단계 가면 뭐예요? 만나죠. 네. 만나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대면. 대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4단계 가면은 여기서 팩트 그 정보조사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정보조사에 두 가지가 F가 있어. 하나는 팩트, 사실 정보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 필링. 사실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느낌,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함, 위험 요소, 또는 이런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쵸. 이걸 잡아내는 게 누구 역할이다? 사람이지. 우리 역할. 그쵸. 이건 AI가 못 네, 잡아내죠. 그쵸. 네. 그리고 설득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요, 우리가? 보통 여기 AP에서 대면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던지잖아요. 이거 던질 때 그냥 던져요? 예를 들어서 던지죠. 그 그렇죠. 얘는 누구에 맞춰서? 이 고객한테 맞춰서 하죠. 그쵸. 거기다가 또 뭐 10도 들어가, 10도. 사례, 네. 그러니까 AI가 사례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제시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당신 연령대에, 당신 가정 구성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수식화해가지고 맞춤을 해줄 수가 없지. 없다. 어루만져 가면서 밀고 당기게 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 이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얘네들도 네이버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얘네들도 이걸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설계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현대라이프도 마찬가지였어요. 녹십자생명이 현대그룹 가서 현대라이프가 됐죠. 네. 어떻게 됐죠 지금? 망했죠요. 왜 망했죠요? 그러게요. 네. 제대로 거기를 안 했나 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현대가 자동차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성공했어. 근데 보험은 성공 못했어. 현대 회사는 있지만 그 다른 그룹이고. 그래서 그 사위가 그쪽 현대가의 사위가 내가 현대카드를 성공시켰으니 현대라이프 한번 해가지고 성공해보겠다. 그럼 우리 저 장인어른께서 나를 굉장히 어여삐 여기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험 문제를 딱 보니까 보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설계사가 문제다. 왜? 그 고객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이 시장에 늦게 진입했더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보험의 문제가 뭐야? 물어봤어. 설계사가 문제야? 설계사가 문제라는 거야. 왜? 계약하고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이거지. 관리 안 한다 이거야. 근데 그 설계사가 문제인가? 아니지. 회사가 문제죠. 그렇죠. 지금 보면 여러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산업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 내가 돈을 내는 거랑 그 돈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는 거랑 시간이 불일치해. 시간이 불일치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료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어. 뭐지 이게? 그러니까 불안해. 내가 잘못 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지 누가? 일부 설계사가. 왜? 위험한 곳에 보험 가입. 그러니까 잘못된 상품을 아니면 관리도 안 해주고 또 그만두고. 그래서 사실은요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가장 큰 불만은요 이거예요. 보험금이 왜 안 나오냐 이게 제일 큰 불만이에요 사실은. 빨리 집어가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불만은요 왜 관리가 안 돼? 이게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야 설계사가 일단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설계사가 제대로 판매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거지. 보험이 그렇게 비쌀 일이 있어? 보험이 이렇게 비싸? 우리는 알죠. 저축성 보험료, 응?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이게 다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소멸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내지만은 결국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지. 우린 그걸 알고 있어. 보험에서도
자산 운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또 선의 피해자가 얻기 위해서 이걸 다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데 또 우리의 역할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데 걔네들은 야 보험료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어? 수수료 때문에 그래. 설계사 수수료 때문에. 야 설계사 수수료를 줄여. 그래서 제로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현대라이프에서. 수수료를 최소화시키고 보장을 키우고. 네, 근데 보장도 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험료를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은 자기네는 후발주자니까 싼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해서 자기네 서비스를 막 겪게 한 다음에 야 현대라이프 최고야. 그럼 그때 더 좋은 상품을 내놓는다. 뭐 이런 전략이 있거든요.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싼 거를.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 안 팔렸어. 설계사들이 안 팔겠는데.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고객은 절대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설계사가 마음이 움직여야 판매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전제 조건을 무시한 거예요. 그냥 물건 팔듯이 판 거야. 우리 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야. 설계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한 거죠. 그렇죠. 무시한 거지. 그래서 망했잖아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지금? 지금 그 현대 뭐뭐뭐 해가지고 뭐더라? 하여튼 지금 그 서비스만 남아 있어요. 예, 어디 넘어가진 않고 그냥 고객 관리 정도만 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어요. 이 보험업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설계사는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용을 줄이고 뭐 지금 하나생명 그 지혜로 나온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비용을 줄이고 지금까지 자산이 모였으니까 자산 영업 위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설계사 영업 없어도 돼. 솔직히 없어도 돼. 그런 거예요 지금. 대신 너희는 충만 내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판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판단이 아니면 설계사를 이렇게 밖으로 보낼 수가 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설계사로서 회사에서 충성을 하나 같은 경우에는 회사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걸 믿고서 나를 믿어주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어. 근데 그걸 이제 좀 떨궈서 가라고 하는 거는 갈 사람 가셔요. 뭐 이런 거거든요. 대신 우리는 비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내가 이제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이제 아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얘네들도 계속 개선을 할 거예요. 개선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얘네들이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스 인슈어런스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한 게 얘는 결국 데이터가 있어. 지금 우리가 뭐 데이터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데이터 막 찾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다고 영업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얘네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잘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방향도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주고 DB를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DB는 따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 DB 교육은 따로 받으셔야 돼. 왜? 고객 자체가 특성이 아예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런 걸 자유자재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특화가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온라인, 즉 언택트 또는 뭐 인터넷 이쪽으로의 무기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택트 명함은요. 온라인에서 언택트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DB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왜?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잖아. 내가 전화하고 DB가 있어. 전화를 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니면 제가 담당자입니다. 아니면 뭐 궁금하실 게 있을까 봐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알고 나에게 뭐 응대를 해요? 내가 또 던져. 뭐를? 내가 대통령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영업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 받고 우수 인증 설계사입니다. 거기 딱 보고 지금까지 해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결국은요. 이거가 안 되면 롱런할 수가 없다.